제가 실록을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역사는 뭐 중화인민공화국도 뭐 역사를 조작하고 이제 열도 일본도 뭐 역사를 조작했겠지만 실제 근본이 되는 이 역사 조작의 실체는 우리 대한민국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땅과 역사를 축소하면서 남의 지하에 우리 민족이 살았다고 스스로 역사를 조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 여기에 회자경서, 이게 베이징 북경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은 베이징 북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난징 그 부분의 이 기록들과 이 한반도에 먼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남겨놓은 기록을 짬뽕해가 만든 기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뭐 중원 기록과 뭐 한반도 역사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뭐가 진짜인지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회자경사 이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 분석을 해보니까 요것만이 진실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번방 국가의 뭐 기록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자경사 말고 또 회자 북경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자, 제가 실록에 회자 북경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놨어요. 자, 회자 경사의 그 단어로 보면 이 회자 북경도 북경에 돌아왔다.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죠. 돌회, 돌아오다, 스스로 돌아오다, 서울에 돌아오다, 스스로 경사에 돌아오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옛날에 이 문법 체계는 현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한자를 이렇게 계속 많이 분석을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금 어순하고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여기 회자 북경을 이걸 검색을 하면 이것도 북경이 베이징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태종실록 부분에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 여기 보면 회자 북경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자 북경이 이제 세종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태종에서 이제 세종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종 그러면 이거 세종대왕 아닙니까? 근데 회자 북경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베이징 북경의 이야기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영락제가 우리가 보통 그 명나라를 건국한 지원장의 이제 후손이 아니고 태조 이성계의 후손인 이방원을 말한다면 정확하게 이 회자 경사가 일치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영락제가 이방원이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이 베이징 북경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태종 시대부터 이 기록이 쭉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거 이제 한 부분은 제가 선택해가 들어갔는데 한번 봅시다. 현재는 태종 18권 태종 9년 11월 6일 뭐 첫 번째 세례되어 있는데 이게 1409년도가 됩니다. 자, 자금상이 완성이 돼가 베이징 북경으로 이제 수도가 천도된 시기가 1406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자금상을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1402년에 명나라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천도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실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은 1409년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태종 이방원이 이 자금성을 그 베이징에 짓고 난 다음에 아마 수도가 이전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정의 내사 기보가 이르니 임금이 조칙이 없다 하여 나가지 않고 세자를 시켜 백관을 거느리고 여기 모하루에 영접하였다. 기보가 곧장 태평간에 이르러 항엄과 더불어 사람을 물리치고 그가 온 까닭은 진헌마를 재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처녀를 구하는 것이라고 떠들어 말하고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지명 이름이 나오죠. 이 모하루, 여러분이 이거 유명하지요? 제가 모하루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모하루 그러면 1407년에 태종실년에 지은 정자로 중국 사심이 중국에 보내는 사자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전송하던 곳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현재 보면 이 모화가 나오죠. 자, 이런 이 건물들은 이제 의미하는데 이거는 한반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은 여기서 모하루는 이건 한반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항엄, 이 내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왕조 실록을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태종 이방원의 내시가 뭐 한반도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어요. 이거는 한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금성의 내용입니다. 이 모하루라는 것도 이것도 자금성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때 통사 공명의가 북경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여기도 보면 또 북경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출발지가 북경이고 도착지가 대한민국 서울이다,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은 여기 회자 북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북경에서 한반도로 온 것이 아니라 북경에 왔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베이징 북경에 왔다 소리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통사 공명의 회자 북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뜻을 한번 볼게요. 자, 통할 통하다, 뭐 일삼다, 일사, 구mon공 이렇게 되어 있고, 밝을명, 뭐 월의,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는 공명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명의가 돌아오다, 돌아올해, 돌아오다. 자, 스스로 돌아오다. 자, 그러면 이 끝에 무엇무엇부터라고 하지요.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돌아온 내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도착지가 어디냐면은 베이징 북경에 돌아오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출발지가 어디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출발지가 어디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달단이 되겠습니다. 이 달단이 다른 말로는 타타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달단의 이제 군사가 북경에서 멀지 않아 항도가 위태하고 군박하다 하였고, 서부면 도순 문사가 또한 상을 하게 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즉 이 공명이라는 사람이 달단 지역에 가가지고 그곳에 정찰한 내용을 베이징 북경에 돌아와가지고 임금한테, 즉 태종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됩니다. 공명이라는 사람이 여기 북경에 돌아왔는데, 즉 베이징이죠. 여기서 북경은 이 베이징에 돌아왔는데 그때 마중 나간 사람이 여기 세자가 됩니다. 세자가 나가가지고 여기 모하루에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곧장 태평간에 이르러 황엄, 즉 태종의 내시죠. 황엄이 이제 태종의 내시와 함께 더불어 사람을 물치고 그가 온 까닭을 진헌마를 재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뭐 처녀를 구하는 것이라고 뭐 떠버리고 이제 말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명이라는 사람이 이 베이징 북경에 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게 회자 경사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에서라는 말을 집어여 가지고 북경에서 한반도 서울로 온 것처럼 또 번역 조작질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요동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말하기를 왕사가 달단을 들어하여 모두가 성북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요동이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요동은 이 베이징 북경 일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우리는 보통 요동으로 알고 있는 이쪽 지역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번역을 하면서 요동이 여기였다고도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요동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베이징 북경을 포함해 가지고 이쪽 전체를 이렇게 다 요동으로 이제 부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동에서 이제 어느 사람이 왔다고 하면은 아마 이쪽 부분에 이제 요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고는. 자, 여기서 있던 사람이 이제 베이징 북경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달단에 그 군사가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그 군사 규모가 어떤지 아니면은 그 무기가 어떤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고하는 그 순찰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달단에 사시는 분이 무슨 이유로 이제 찾아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처녀를 뭐 구하는 것이라고 뭐 떠벌리고 이제 말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 실록은 태종실록 18권 내용인데 여기 1409년에 명영락 7년의 기록이에요. 이거는 한반도 소래 이야기가 아니고 회자 북경이라는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베이징 북경을 말한다. 즉 공명이라는 사람이 베이징 북경 자금성에 온 이야기를 현재 말하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돌아가 보면 이 회자 북경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오죠. 즉 태종실록부터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종이 영락제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게 자금성인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회자 경서 이 내용도 보면 이것도 태조실록부터 이렇게 쭉 나오지요. 이것도 베이징 북경을 말하는 내용이다. 그래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명실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여기 경사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베이징 북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남경, 난징에서 북경 쪽으로 이제 이동한다. 즉 그 북경이 예전에는 경사로 이제 부르기도 하고 북경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여기 명실록에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앞전에 여기 이제 북경의 내용을 보셨죠? 여기 보면은 태종실록에 여기 이제 북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회자 북경 나오죠? 이거 베이징 북경이에요. 한반도 서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실록에 보면은 여기 북평부 나오죠? 자, 이 북평부가 이 태종실록에 또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2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이게 1405년도 기록입니다. 자, 여기 내용이 있지요. 문화팽리에 옮기고 채군하여 조선군 충의군을 봉하였다. 세상에서 이를 구공신이라 이른다. 경호년 겨울에 찬성사가 되고 12년 6월에 중국에 들어가서 성절을 하려 했는데 길이 북평부를 지나게 되었다. 이때 태종 황제가 연저에 있을 때 태종 황제가 마음을 기울여 준을 대접하였다. 준이 물러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왕이 큰 뜻이 있으니 아마 외번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때 정몽주가 우상으로 있었는데 태상왕이 신복과 우익을 없애려고 하여 비밀이 공양왕에 고하기를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이게 다 베이징 북경에서 발생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다 보면 이 북평부가 나오죠. 여기 원문에 보시면 여기 북평부 나오죠. 여기에 보면 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베이징 그 북평부 거기에 갔는데 태종 이방원이 그때 이 준이를 보고 후하게 이제 대접한 기록이 여기 적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앞전에 제가 여기 태종이 명나라 황제의 우대를 받고 돌아오다 여기에 보면은 전하 그리고 연왕 즉 태종 황제다. 바로 요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연왕 나오죠. 즉 이게 연부가 되는데 이게 바로 베이징 북경이 되겠습니다. 자, 명실록에 나오는 이게 북평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앞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회자 경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베이징 북경에 돌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난징에서 다시 베이징 북경에 돌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앞전에 제가 보여준 자료가 되는데 요거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 한 인물이 여기 보이죠? 이분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군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서울신문 내용을 보니까 일제강점기 통감 총독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여기 최고 상위 이제 직책을 지낸 이 사람들의 얼굴이 있는데요. 이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는 1대 통감, 2대 통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여기는 3.5대 뭐 총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4대 총독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3대 통감, 1대 총독이라고 되어 있죠. 데라우치 마사다케 나오죠. 자, 그 다음 2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보입니다. 이 사람인 것 같아요. 2대 총독. 자, 이미지를 양쪽으로 배치를 해놨는데요. 한번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하면은 여기에 콧소임이 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앞쪽에 없고 여기 맞박인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에 자, 이분 또 이제 맞박인 상태로 이제 보이는데 여기 4대 총독이라고 되어 있죠. 야마나시 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맞박인 사람이 이 얼굴이 좀 맨맹이 보이는데 자, 이분 또 이제 맞박처럼 보이죠. 이거는 6대 총독 아카키 가즈시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보입니다. 자, 이분은 아닌 것 같죠. 아래쪽 수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요. 옆모습을 찍어놨더니 좀 자세하게 좀 확인하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좀 분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3대 통과 데라우치 마사다케 나오죠. 뭐 1대 총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대 총독 나오죠. 하세가와 요시미치. 이 하세가와 요시미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얼굴을. 왜 그런가 하면 얼굴이 좀 이렇게 길쭉하고 이 콧수염이 났고 여기 이마가 이제 맞박인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모습 이게 맞박이죠. 이게 이 양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유수님이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아주 이제 흡사합니다. 자, 이 양반 한번 봅시다. 이름이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역사 채널에 관심 있고 뭐 역사를 좀 많이 연구하신다면 이 구대 총독 아베 노부유키 이 양반 유명하죠. 조선은 찬란한 역사 문화가 있는데 너들에게는 식민사관을 심어놓아가지고 너들끼리 나중에 싸움에서 망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 있죠. 그리고 일본은 현재 물러가지만 꼭 다시 뭐 돌아올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을 뭐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히려 이 무력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정신 문화를 통제한다는 게 그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총과 칼, 무기로 남의 나라를 이렇게 침범을 해가 그 민족을 지배하는 것보다도 이 역사를 조작을 함으로써 정신 문화를 파괴하는 게 그게 더 무섭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미지 이 사람은 이 양반인 것 같아요. 2대 총독. 자, 하세가 요시미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채널의 아래쪽에 가면은 뭐 다양한 또 이미지가 보여요. 자, 요런 이미지도 보이고 앞전에 소개한 이미지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이미지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코리아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이것도 복장을 보니까 기모노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도 보면은 코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페이지 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코리아가 적혀 있죠. 자, 이런 여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코리아인들이 일본에 거기에 살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이라 적어놨을까요? 아니면 일본인이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코리아인이라 적어놨을까요? 자, 이런 자료도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회자 이 북경하고 회자 경사라는 이 단어로 계속 영상 한번 올려볼까 생각합니다.
역사는 남은 나라에 의해 가지고 뭐 변조되고 이제 바뀔 수도 가지고 뭐 변조되고 이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의 문제다. 조선왕조실록을 개판 엉터리로 다 해석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외부의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한 사람들이나 우리 역사학에 아니면 정부의 관료 이 곳곳에 중화인민국 사람이나 일본인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아요. 이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전혀 번역을 다 엉터리로 다 해놨어요. 무조건 번역 내용이 한반도를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 해석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